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노후의 생활 모습이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큰 집이 잘 돼야 작은 집도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말씀 하시면서 윗사람들에게 조금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보면 주로 이제 그 집의 큰 형님 또는 큰 누나, 이런 분들이 동생들을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동생들이 큰 형님이나 큰 누나를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형제 관계를 보면은요, 이분들은 노년기의 형제 관계다라고 하면 같이 살아오신 세월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 세월 동안 같이 추억할 거리도 많으시고 그 가운데서 갈등의 또 요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형제 간의 관계를 다룬 그런 갈등이 있거나 한 사례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장남이신데 뭔가 좀 서운하다고 상담하신 할아버지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니가 상담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오빠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의 사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어르신은 67세세요. 그러니까 제가 노인 상담이기 때문에 편의상 할아버님이다, 어르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요즘 67세면 어디 가서 할아버지 소리보다는 그냥 정정하신 분, 그냥 어른 이 정도의 느낌이시죠. 옛날로 치면 중년기 분의 모습을 하고 계세요. 지금 60대 분들이. 근데 이분은 올해 67세신데 어머님이 85세 되신 어머니하고 둘이 사세요. 그러니까 장남이고요.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고 여동생도 남동생이 서울에 사네요. 남동생 서울에 살고 여동생도 이제 멀리 살고 이러고 이분은 10년 전에 아내하고 사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별하기 전까지는 이 어르신의 내외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살았던 건데 지금은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노모하고 장남하고 이렇게 두 분만 살고 계시는 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극진히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이 어르신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벌어서 모아놨던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돈이 이제 바닥이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돈을 썼냐면 어머님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돈, 그것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고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이 집은 어르신의 자가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생각에 집세 관련해서는 돈이 나갈 일이 없는데 이게 생활비가 점점 어려워지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본인 돈은 다 쓰고 어머님 돈까지 이제 쓰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러다가는 이 집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형이지만 자존심을 좀 접고 동생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명절에 동생들이 이제 만났을 때 그랬대요. 내가 어머님 열심히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모시면서 살아갈 테니까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씩만 보태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씩만 보태다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형제 중에 이제 윗 형제가 아래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은 제가 생각에는 어머님 그 정도 오랫동안 모셔왔다는 것만 해도 성품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또 흔쾌히 형님이 그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대답들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 남동생이 연락을 했대요. 남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형님, 그동안 형님이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머니 제가 모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형님은 경제적인 보탬만 받을 생각까지만 하셨던 거지 어머님을 내가 아닌 다른 형제에게 내가 떠맡기겠다 이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고민이 됐던 거죠. 어머니를 내가 그동안 모셔왔어서 나는 어머니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다면 어머님을 나 아닌 다른 형제가 모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도움을 주고 어떤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데 전혀 상상도 안 해봤던 부분이라 어르신은 그 제안에 대해서 그냥 당황스럽기만 하고 싫다라는 마음만 생겼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 내지는 결론을 지어야 될지는 답을 못 찾겠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르신이요, 효심은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효심은 좋은데 지금 현실이 못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그거래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선생님,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은데요. 제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끝까지 내가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되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서 능력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제 생각을 고집을 해야 될지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으로 생각해야 될지 저는 이거 참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이 어르신하고 할 때요. 지금 이렇게 제 말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까지 얼마나 상담한 내용을 오랜 시간 정리를 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저하고 상담하실 때 술이 많이 취해 있으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나. 저는 이제 그 상담 받으면서 술 많이 취해서 막 횡설수설 하시기에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동생한테 어머니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셔서 술을 많이 드셨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동생이 이 형한테 좀 조리 있게 설득을 했대요. 형,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살기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요. 반듯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제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 술을 많이 드셔서 저랑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터라 제가 그래서 혹시 어르신 동생분 연락처를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요. 어르신이 동생분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동생 되시는 분하고 2차 상담을 했죠. 상담을 했더니 동생분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형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는 그 사실은 몰랐던 거죠. 아까 앞서서 술이 이만큼 취해서 저한테 상담하신 것도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어머니 동생한테 보내야 되나 해서 속상해서 술을 드신 거라고 생각했지 원래 평소의 생활이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동생분이 말씀하시는데 형 알코올 중독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형 지금 돈이 많이 계속 없어서 우리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저희 돈 그동안 많이 보태줬어요. 많이 보태줬는데 그거 다 술 먹느라고 다 썼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우리 형이 착하긴 참 착해요. 착한데
형수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준 돈은 어머님 이게 모시는데 쓰기도 하고 형님이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하니까 형님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돈을 보내준 건데 그거를 술 먹느라고 다 써버렸으니까 점점점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형님이 명절 때 또 돈을 보태달라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할 때 상담을 해보면요. 이쪽 얘기만 들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희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전혀 몰랐을 때는 이쪽 얘기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가 다 이해가 되죠. 앞에 부분이. 그래서 차남 되시는 동생분이 그동안 많이 보태줬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선생님 저희가 형님이 어머니 돌봐주시고 같이 살아주시는 거 고맙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형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죠, 그동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편하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돈 보내달라고 했을 때 돈을 보내주지 않고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 저도 큰 맘 먹고 결정한 거고요. 제 아내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저만 좋다고 해서 어머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어서 제 아내도 그렇다고 동의를 해줘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동안 형님이 고마웠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혼자 되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다라고 허락을 해줘서 형님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례에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동생분이 모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형님이 큰 마음을 먹고 알코올 중독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몇 달 동안은 이제 동생분이 모시고 몇 달 동안 형님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어머니가 케어나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르신 장남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근데 장남도 65세가 넘으셨죠. 67세니까. 그리고 노모는 80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노인이 노인을 모신다 해서 노노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노케어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웃 나라죠. 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할 때 일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일본의 그 수치가요, 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일본은 노인의 문제가 더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요, 노노케어를 하고 있는 경우가 40%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노인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라고 할 때 10분 중에 4분은 그 돌봐주는 분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니어 클럽 같은 곳에서 노노케어를 사업으로 하고요. 가족이 아니어도요. 연세 많으신 노인을 돌봐주실 분을 뽑아서 일자리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노인들 이제 취업 원하시고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기관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 취업하고 싶다 하시면 지역에서 시니어 클럽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가까운 곳에 시니어 클럽들이 있어요. 복지관과 비슷한데 이 시니어 클럽은 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곳이에요. 일자리 쪽으로.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하면서요. 여기에 이제 어르신이 나 노노케어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시간 정도를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니까 열흘 정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보수를 월급 형태로 받으시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도 활성화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것도.
근데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참 고마웠어요. 고마운 부분인데 하나 염려되는 건 이 형제 두 분이서 내가 모실까 너가 모실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어머니의 생각은 지금 빠져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큰아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이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도 큰아들은 본인이 어머니를 돌보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이 아들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아들을 놔두고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산다 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큰아들 걱정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더 크게. 눈앞에 있으면 내가 여차하면 챙겨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실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년기가 됐을 때 거주지가 변화되는 것, 내 생활 환경이 변화되는 거는요. 노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사고처럼 일종의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의 거주지가 작은 아들네로 옮겨지는 부분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님이 그래도 이 개인을 생각해도 이 장남도요 노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남도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정하고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은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생분 물론 고맙지만 동생분이 모시고 가서 어머니랑 사는 것보다는 형님이 알코올센터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몇 개월, 4개월 또는 뭐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실 수 있도록, 어머니는 거주지도 안 옮기고 늘 살아오셨던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는 부모님을 돌보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손발로 돌봐드리고 같이 살아드리고 이것만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형제들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으로 보태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 장남 되시는 어르신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어머님이 이런 표정만 지어도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돌봐드리고 동생분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경제활동 하셔서 어머님 돌보는 데 쓰여지는 그 비용을 좀 보태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같이 지금 여동생은 빠져 있는데요. 여동생하고도 잘 의논하셔서 제가 드렸던 요 방법들 참고로 하셔서 슬기롭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 형제들 간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인데 다른 여느 때 상담 같으면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해서 상담하시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어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훈훈했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이 상담 같이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네, 저희 부모님은 혼자 살고 계신데요. 예, 연세가 더 많아지시면은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부모님이 또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괜찮아 보이시지만 앞으로 연세 드시면 사실 불안하죠. 자녀된 입장에서. 근데 그 시점이 언젠가 보면은요.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사별을 하시면 혼자 사시죠. 근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 막 많이 마음 쓰지 않다가 부모님이 90살이 딱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거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싫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젊으시죠 그래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의논 안 하셔도 될 일이지만 나중에 연세 드셨을 때 같이 사시자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살란다 이렇게 대답하실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들 살아오시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르신들이요, 혼자 살아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내가 90이 넘었다고 해서 자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거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사셨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이 댁에 많이 와요. 이 집이 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지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사랑방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들네 집에 들어가 버리면 친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오기가 어렵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새롭게 뭔가를 맞춰가면서 사셔야 되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 살겠다고 대답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생각인 거고 나중에 그 시점쯤이 되면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 정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어머님이 그때 그래 내가 들어와 살겠다 하면 모시고요. 나 그냥 지금처럼 혼자 살겠다 하시면 혼자 사시게 하고 그 대신에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거죠. 어머니 둘째, 넷째,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약속을 하셔서 그때는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1박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음식 맛있게 해드려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런 자리 마련하시면 서로 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장남이 어머님 모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